우리는 분명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같은 주소를 쓰고 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집은 늘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모의 집과 아이의 집, 하나의 공간이었지만 서로 다른 규칙과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집 안에서 조심스러웠다. 장난을 치기 전에는 눈치를 봐야 했고 웃기 전에는 분위기를 살펴야 했다. 집은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항상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는 장소였다. 부모는 그런 아이를 얌전한 아이라고 불렀다. 말썽을 부리지 않고 크게 요구하지 않는 아이. 부모에게 그건 키우기 쉬운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건 참고 견디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다는 뜻이었다. 아이는 울고 싶을 때 울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다. 울면 이유를 물었고 이유를 말하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이는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삼키는 쪽을 택했다. 부모는 바빴다. 늘 피곤했고 늘 책임이 많았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다. 부모는 말했다. 우리는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 말 뒤에는 항상 기대와 기준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이 꺼진 집이 아이를 맞았다. 집은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아이의 발소리마저 크게 울렸다.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혼자 밥을 챙겨 먹었다.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며 아이는 생각했다. 이건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그때부터 아이는 혼자서 해내는 일들이 늘어났다. 부모는 그걸 이제 많이 컸네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 부모와 아이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하루에 나누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화는 대부분 지시나 확인이었다. 숙제는 했니? 내일 준비물 챙겼어? 일찍 자. 그 말들 속에는 아이의 하루가 어땠는지는 없었다. 중학생이 되자 아이는 더 조용해졌다. 말을 하지 않는 게 편해졌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 설명해야 했고 설명은 늘 오해로 끝났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는 이유를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해도 결국 노력 부족으로 정리될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의 일부는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은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했다. 아이를 위해 일했고 아이를 위해 참고 버텼다. 그래서 아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부모에게 아이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존재였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고 잘 자라야 할 미래였다. 하지만 아이에게 부모는 마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사람, 실망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원이 끝난 뒤 괜히 학교 근처를 맴돌기도 했고 버스를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도 했다. 집에 가면 말을 해야 했고 말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 아이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비를 맞으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아이에게 그곳은 집보다 편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때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다. 부모는 아이를 찾으러 왔다. 헐레벌떡 달려온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부모는 아이를 보자마자 화를 내려다 멈췄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왜 여기 있어?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집에 있어도 여기가 집 같지 않아서. 그 말은 부모를 무너뜨렸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지만 부모의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부모는 처음으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언제부터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아이의 감정을 문제처럼 여겼는지. 그날 밤 부모는 아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이는 문을 열었다. 부모는 서툴게 말했다. 우리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너를 혼자 살게 한 것 같아.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부모는 이어서 말했다. 우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너한테는 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서툴렀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다. 서로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 후로 부모는 조금씩 아이의 속도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려 했다. 같은 집은 여전히 같은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같은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화해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늦게 서로를 바라본 부모와 아이의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그중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하나를 남긴다면 그걸로 충분하다.